네, 그러면 이제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투자클럽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하고요.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첫 번째 체크포인트 알아보시죠. 역시 반도체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뜨겁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하지만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조금씩 선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비 섹터에 포커스를 맞춰서 체크포인트 알아볼 텐데요. 실적이 좋아질 전망이라고요. 최현주 전문가님,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작년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부진하면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거를 보면은 이제 업황이 서서히 돌아서고 있고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게 뭐 대부분 중론이고, 지금 디램 가격도 5개월 연속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국내외 이제 반도체 메이저 회사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등 국내외 업체들이 좀 있는데, 가동률을 지금 높이고 있고, 그다음에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도 뭐 더 재개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전방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면은 뭐 실적은 더 개선될 것으로 일단 보고는 있고요. 올해 뭐 얘기를 뭐 이렇게 애널리스트들 뭐 전망치를 보면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도 가능하다, 뭐 그런 장밋빛 전망도 일단은 좀 나와 있습니다. 관련주들 좀 보시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한미 반도체 뭐 대표적인 종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0일 이동평균선이 좀 회복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지금 다른 최근에 뭐 반도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은데, 못 올랐다고 보면은 뭐 상당 부분 추가 상승 여력도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가 갱신하면서 주가 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홀딩 가능한데,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3일선에서 지지받고 있고, 그런데 한번 5일선까지도 한번 열어놔둬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장비 쪽에서도 후공정 쪽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후공정, 전공정 저는 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직까지 전공정 관련된 종목군들, 레거시와 관련된 쪽은 주가가 상당히 좀 무겁게 움직이고, 오히려 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럼 이쪽도 이제는 좀 볕이 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유진테크가 있는데, 최근에 일본 기업과 이제 기술 소송 때문에 최근에 급락을 했는데, 주가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악재는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소 좀 소외됐던 종목군들까지 이런 붐에 힘입어서 또 실적이 실질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반도체 장비 섹터 첫 번째 체크포인트로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예, 가상화폐 시장도 뜨겁습니다. 비트코인 2년여 만에 또 직전 고점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1조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 이제는 한 개에 52,000달러 넘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 어떤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지,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의 이 강세 흐름은 꾸준히 좀 이어질지, 이재규 본부장님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달러가 넘어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00조라고 한다면 그와 비교해서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자산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올해 ETF 승인이 났죠. 현물 ETF 승인이 났습니다. 선물 ETF와 현물 ETF의 차이점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살짝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7천만 원을 넘어서는 모습도 나왔는데, 4월 달에 이제 반감기가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이 되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변동성을 키우는 것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업비트라든지 빗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위지트, T사이언티픽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비트코인이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을 매매한다라기보다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을 매매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변동성을 키우는 종목군들 중에서 그래도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을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화투자증권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분도 가지고 있지만 이 토스뱅크에 대해서 투자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스가 연내에 상장을 한다든지 뭐 내년에 상장을 한다든지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받을지 지금 뭐 10조에서 20조가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지분 수혜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쪽에 대한 수혜와 토스에 대한 수혜까지 동시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테마성을 띠고 있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우상향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종목군들 단순히 테마주 성격뿐만 아니라 또 내실을 갖춘다면은 안전판을 가지고서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한화투자증권을 또 보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리튬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이 우하향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전반으로 먹구름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4개월 만에 소폭의 반등 움직임을 보였다고요. 리튬 가격 그동안의 추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반등이 가진 의미 최현주 전문가님이 알려주시죠. 리튬 가격이 최고점 대비 한 80% 정도 빠졌어요. 그러면서 국내 2차전지 셀업체라든가 양극재 업체들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요. 리튬 가격이 일단 급락은 좀 멈췄습니다. 지금 1개월 전에 1kg당 86.5 위안을 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는 88.5, 89 위안 요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 2달 정도 가까이 안정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더 이상의 급등은 아니더라도 큰 폭의 하락도 제한적일 거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가지고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리튬 가격은 하락을 하면은 비싸게 산 리튬으로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죠. 셀업체라든가 양극재 업체들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악화됐고요. 역시 관련주들 좀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셀업체 같은 셀업체인 삼성 SDI, 양극재 업체는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 정도 LNF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잠시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는 빠질 만큼 빠졌다.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삼성 SDI도 비슷합니다. 지금 차트 거의 비슷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어제 좀 강했어요. 일단은 바닥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박스권이 조금 상향되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실적 개선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하반기에 지금 가격이 싼 보급형 전기차들이 좀 많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은 점진적인 박스권 좀 높여가는 단계고 본격적인 상승은 한 6월 지나야 되지 않겠나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하락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6월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횡보 구간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점진적으로 조금 소폭 반등하면서 박스권 조금 높아질 거, 저점이 조금 높아지고 고점도 조금 높아질 거라고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신규 매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일단은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좀 장기 투자는 좀 가능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대신 한 차례 더 충격파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좀 분할 매수 관점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악재만 켜켜이 쌓여있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가운데서 다소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리튬 가격이 4개월 만에 반등. 하지만 소폭 반등이기 때문에 더 안 빠진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뭐 반등의 모멘텀이 된다거나 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상황. 따라서 상반기 동안은 관련된 종목군들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체크포인트 보시죠. 저 PBR 관련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서는 지주사, 금융 이쪽만 저 PBR 관련해서 포커스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숨겨진 저 PBR 종목군들을 시장에서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엔터, 웹툰 그리고 또 방산 섹터의 반등 이런 부분과 또 저 PBR 종목의 강세 움직임 어떻게 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최근 2, 3거래일 정도는 성장주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어느 정도 옮겨오고 있죠. 물론 이 성장주 중에도 저 PBR 관련주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성장성 역시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죠. 왜냐하면 저 PBR 관련주들이 코스피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많이 조정을 받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어제 그래도 체감이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엔터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뭐 웹툰이나 방산 쪽도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장의 변화를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PBR 관련주들 분명히 메리트가 있지만 성장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저 PBR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려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성장주 쪽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먼저 치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의 섹터들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웹툰이나 그리고 엔터 쪽에도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CPI 발표가 나온 이후에 하루 조정을 받았지만 바로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은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에 좀 편한 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이탈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매매를 해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성장주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금리 관련된 뉴스에 좀 취약하잖아요. 얼마 전에 CPI 발표되고 또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어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 나오면서 성장주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 우려감 때문에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CPI 발표 이전에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뭐가 올라왔냐면 성장주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저 PBR 쪽으로 자금이 몰리긴 했지만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메리트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방금 전에 뭐 엔터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어제를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로봇 쪽 같은 경우도 분명한 성장주로서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해서 성장주가 올라간다라는 모멘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CPI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이지 사실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진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만 실제로 팩트는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금리 인하가 어쨌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성장주가 강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성장주들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PBR 종목에 열광했던 우리 증시 이제는 성장주와 보폭을 맞추면서 같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PBR이 높다고 해서 마냥 덮어두고 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도 성장성이 충분하다면은 볼만하다. 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들을 중심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추천주 보기 전에 목표가 도달 종목이 3종목 있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 열심히 추천을 해주셨고 또 씨를 뿌려놓으니까 이렇게 또 열매를 맺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12월 4일에 추천됐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2달 약간 넘은 시점인데요. 이 종목이 살 때는 13만 원대 중반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5만 원대로 그러니까 15만 3천 원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어제 장중 터치가 나오면서 수익률 14%가량 기록이 됐습니다.
그동안 목표가 도달하면은 반도체 주겠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아닙니다.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도 이렇게 목표가 도달 종목 나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네, 뭐 어제 강세가 뭐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주들이 어제 좀 강세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뭐 중동에서 뭐 사우디 쪽에서의 새로운 수출 뭐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트럼프가 이제 나토 측의 방위비를 GDP의 2%까지 확대하라. 뭐 안 그러면 자기네들 안 도와주겠다. 뭐 그냥 뭐 그런 발언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방산주들은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뭐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뭐 그거는 아직 지나친 기대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모멘텀이 좀 괜찮으니까 16만 5천 원 목표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어서 JMT, 이 종목은 또 마이크로 LED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1월 4일에 추천을 해서 한 달 약간 넘었습니다. 역시나 목표가 도달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 종목 4,300원대에 사서 지금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률이 40%에 육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6,000원 터치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요? 뭐 지금 뭐 OLED 여파는 안 좋은데 JMT는 뭐 일단 저평가됐다는 뭐 그런 공감대를 좀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가 7,000원 상향 조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앞서 두 종목이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데 차트가 모두 다 우상향입니다. 거의 신고가 부근의 움직임이라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이 종목 7,000원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드디어 반도체가 나옵니다. 가온칩스고 이 종목이 대단합니다. 이제 한 달쯤 됐는데 4차 목표가 도달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어제 이 시간에 리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4차 목표가 95,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 가격이 올까 싶었는데 하루 만에 바로 가네요. 어제 10만 원 선 부근까지 갔습니다. 98,200원 고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이 73%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10만 원 가나요, 전문가님? 라운드 피겨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10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차 목표가 사실 5차 목표가까지 나오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가온칩스가 대기록을 쓸 수 있을지 이 종목 처음에 5만 원대 샀습니다. 5만 7천 원에 처음에 한 달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께 아마 연초 기분 좋은 수익을 드리고 계실 것 같아요. 10만 5천 원으로 5차 목표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가온칩스 이렇게 세 종목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모두 다 목표가 올려서 상향 조정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먼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저는 오늘 추천주로서 솔리드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통신 장비 업체죠. 그래서 우리가 5G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 한 차례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5G 관련주들이 실적이 안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오랫동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 중에서 솔리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우리가 공략을 할 때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작년부터 주파수 경매가 진행이 됐죠. 주파수 경매 이후에는 통신 장비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무선 중계기를 만들고 있는 솔리드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도 주파수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통신 장비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300원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이 7,570원입니다. 이 부분 이제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7,600원으로 목표가 설정해 드렸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 0.78% 정도 제한적으로 좀 오르면서 출발할 것 같으니까 아래쪽에서 주문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최원주 전문가님. 네, 추천주 네. 어떤 것 가져오셨나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지금 유기금속 화합물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DDR5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동사가 이제 HF 전구체를 생산을 하는데 그게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지금 메틸로센 촉매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로는 동사가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바닥 찍고 추세가 좋습니다. 올라오는 추세. 일단은 매수가는
18,500원 이하에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추천주 솔리드,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두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